네. 그, 부부 상담할 때 이제 구조화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부부 상담할 때, 첫째, 내가 부부 상담자 뭐 김영숙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니면 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부부 상담의 구조화는 개인 상담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첫째는 이전에 다른 상담사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내한테 상담을 받고 있고 아내가 다른 상담자한테 상담을 받다가 어떤 이유로 이제 부부 상담을 내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남편을 몇 번을 만났는데 아내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조화를 부부 상담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이야기를 들어가야 되냐면 나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부부 상담은 시간을 뭐 90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분은 3번 만났고 뭐 혹시 4번 만났는데 우리 아내분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는 어떻게 구조화를 하냐 그러면 미리 개인 상담 끝날 때 제가 개인 상담에서는 남편분의 입장에서 남편분의 마음들을 들어주고 온전히 남편분의 그런 감정에 편해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상담에서는 아내분, 남편분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처럼 내가 남편분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내분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지금 처음인데, 이 상담사가 남편하고 몇 번을, 3번, 4번을 만났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야, 이 상담사가 나를 알까? 그리고 너무 편애하지 않을까? 이런 약간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구조화할 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우리 아내분께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부 상담할 때는 어느 분이든 이야기를 누구 편에 들지 않고 공정하게 제가 이야기를 따라갈 겁니다. 대신에 이제 시작할 때 아내분이 다른 상담사한테 상담을 만약 얘기를 진행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부 상담을 하기 위해서 혹시 그 앞에 진행되어진 아내분의 그런 부분들을 이전 상담사한테 제가 조금 더 자료를 공유하고 심리검사 같은 것을 받아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고 자료를 공유받아서 내가 준비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부부 상담을 더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해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걸 다 공유되도록 이미 했지만 이제 신뢰를 하기 위해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담자 입장에서는 이 상담사가 그 이전에 상담했던 5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또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 정보들은 내한테 준비하려고 하구나. 그리고 또 이게 공정하게 하려고 애쓰구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이 이렇게 설사 그렇다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구조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화를 부부 상담할 때는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상담사에게 안전하고 내담자도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상담사가 누구 편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기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라포 형성에 대한 저해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구조화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부부 상담에서 개인 상담하고 다르게 가족 상담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도 앞부분에서 무슨 가족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합류하게 될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전에 이 얘기를 우리 아버님 빠진 상황에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다뤘고 오늘 새로 합류하게 되었는데 혹시 좀 마음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담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떤 심정이냐를 하면서 초대하면서 라포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조화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또 이제 어떤 것들이 구조화해서 필요하냐면은 호칭에 대한 거. 자, 호칭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호칭은 우리가 개인 상담에서는 민들레 씨, 다인님 이렇게 했지만은 저희가 이 부부 상담에서는 아내분께서 남편분께서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께서도 서로 이 부부 상담 안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칭을 통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까? 호칭 정리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구 엄마 뭐 이러고 하고 반말이 나올 수 있어요.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 정치를 좀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의 입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내가 맞았다, 쟤 틀렸다, 선생님 제가 문제예요, 이걸 이제 고발하는 고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문고인데 상담소 앞에서 내가 맞아요 하고 막 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막 핏대가 올라가고 소리가 올라가죠. 그럼 상담사가 무슨 재판장이 된 것처럼 심판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런 장소가 아니다. 서로 이제 그런 부분, 서로가 자기의 그런 입장의 얘기를 하지만 남을 공격하지 않고 내가 느껴진 바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존칭어를 쓰겠습니다. 자, 아내가 이러이러 할 때 제가 화가 났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혹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너무 막 이게 얘기하다 보면 막 감정이 올라와서 화가 나고 이럴 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 상담 도중에서 욕을 하거나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이거나 이런 부분 할 때는 상담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안전장치에 대한 것들을 부부나 가족 상담할 때는 반드시 해놔야 돼요. 그리고 너무 감정이 올라오면 잠깐 호흡을 하고 잠깐 한 3분 정도 나갔다가 호흡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날것의 감정들이 나와요. 막 이제 막 경멸하고 뭐하고, 왜냐하면 내 입장을 상담사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들이 나와요. 공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 감정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2차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밀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 우리가 비밀 보장은, 모든 것들은 비밀 보장이 되지만 비밀 보장이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살, 폭력, 학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비밀 보장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되어서 상담에서 이야기 되어준 이야기, 너 상담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 너 그랬다며? 그래 네 잘났다. 상담에서 되어진 이야기를 집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들은 그건 비밀 보장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어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다만 집에 가서는 우리가 너가 이랬다며 그렇게 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거는 얘기할 수 있다. 아, 부부 상담 가니까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좀 공격적이라고 하니까 그게 좀 맞는 것 같다. 자기 입장에 대한 내가 느낀 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너가 이랬다며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부부 상담 이후에 집에 가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걸 이제 규칙으로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담이 구조화를 해야지 이 상담에 가서 이야기가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상담사도 조금 더 안전하게 이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조화, 부부 상담할 때 구조화할 때 되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혹 이제 상담 도중에 아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 제가 이러는데 어쩌고 뭐 어쩌고 힘들어 이러고, 또 남편이 막 전화해서 막 이렇게 뭔 이야기를 상담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는 상담사가 전체 상담의 구조화를, 만약에 8회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공정하게 남편을 3번 했으면 아내도 3번, 부부 4번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해요.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뭐 센터에서 남편 내담자가 아내 내담자를 1대1로 만나는 것은 안전에 서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담사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런 형평상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공평한 거는 부부 매택이면 아내 매택이 개인애기, 남편 개인애기를 전체 가질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아내가 상대적으로, 아니면 남편이 내 애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공정하게 부부 상담을 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신의 감정이 어떠냐, 지금 어떠냐 이런 것보다는
특히 이제 이 부부는 싸움이 일어나잖아. 상호작용이 둘이잖아요. 이 둘의 상호작용이 부부 상담할 때는 어떻게 일어나나를 상호작용의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뭐 가트만이라든가 정서중심 치료라든가 사티어나 다 이게 상호작용의 패턴을 보는 거죠. 그럼 상호작용 패턴이 뭐냐면 이런 거죠. 아내가 이제 뭔가를 공격을 해요. 뭐 너 이게 안 치웠잖아. 이거 화장실 물 내려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자주 이제 남편들이 드는 게 올리고 누는데 왜 내리고 눕냐, 물을 왜 안 내리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이슈 중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은 아내는 또 보니까 알았는데 몇 번째야? 이게 몇 번째야 이 말은 너 내 말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또 싸워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남편이 지금 합기하고 해버리면 되는데 알았어 하고 대부분이 아니라 많은 배우자들이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그 아내되는 혹은 좀 더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배우자 쪽에서 계속 이제 그걸 쪼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더 화가 나. 그러면 이제 이쪽에 회피를 하고 있는 배우자는 이불을 둘러싸거나 잠수를 타거나 문을 닫거나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싸움이 시작되고 유지되고 이것이 악순환되고 있나에 이 패턴의 상호작용을 약간 반영해 주듯이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나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아, 아내분께서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내 말을 들지 않는다고 할 때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네요. 남편은 내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알았다고 하지만은 또 어때요? 아내가 자꾸 나한테 비난하면 나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네요. 이런 남편을 보고 아내는 더 화가 나서 소리가 높아지고 있네요. 행동 이면에 있는 이 감정을 상담사가 약간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게 필요해요. 자, 이거는 제가 상담 내비게이션 책 공감하기에 보면은 정서도식에서 그 쭉 전체적인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